안녕하세요. 저는 강범수입니다. 현재 45살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족의 부끄러운 사연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해요. 때로는 우리가 위안을 얻고자 하는 가족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시련을 주기도 해요.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가족에게서 치유받고자 하지만 그 가족이 거친 세상보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결국 회복할 수 있어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죠. 이 아이러니가 우리 삶의 복잡함과 깊이를 더해주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누구와 쉽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깊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시절은 지금보다 의학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워낙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집이라 아버지께서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는 원하지도 않은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3살 어린 여동생 미진과 6살 어린 남동생 경수는 가정의 사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어머니께 투정 부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 동생들이 얄미워서 어머니가 안 계실 때 화도 내고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미진이는 항상 어머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엄마, 저번에 본 인형 너무 예뻤어요. 그 인형 사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으면 너무 속상해요. 엄마가 한 번만 사주세요. 경수는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엄마, 저번에 먹었던 그 과자 또 사주세요. 정말 맛있었어요. 왜 매일 밥만 먹어야 해요? 친구들 집에 가면 항상 맛있는 간식이 있는데 우리 집은 왜 맨날 밥만 먹어야 하냐고요. 그리고 우리 집엔 맛있는 반찬도 없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는 종종 함께 낚시를 갔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는 낚싯대를 손질하면서 인내심이 중요하다며 낚시와 인생의 교훈을 연결해 설명해 주셨죠. 아버지와 함께 물가에서 낚싯대를 들고 있던 시간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추억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범수야, 낚시는 참을성이 필요한 일이란다. 물고기가 쉽게 잡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란다.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줄게. 너가 인생에서 멋진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아빠가 지켜봐 줄게. 또한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이 모여 앉아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도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범수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인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단다. 가족은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거야. 어머니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먼저 가신 것을 원망하기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남몰래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새남매를 잘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잊고 생업에 온몸과 마음을 쏟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늘 빨리 성공해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아버지도 없이 홀로 슈퍼를 운영하는 것은 어머니의 하루를 고되고 힘든 일과로 채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희에게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고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리움과 원망 가득한 눈으로 힘들 때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작은 슈퍼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슈퍼를 접고 백반집을 열어 저희를 뒷바라지하게 되셨어요. 어머니에게 이 백반집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매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셨어요. 그녀의 손은 늘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잘 자라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빨리 성공해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중학생이었던 제게 그 꿈은 간절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저는 큰아들로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수산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외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 원양 어선에 탈 자격을 얻게 되었죠. 어머니는 그런 제가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말리셨어요. 범수야, 내가 고생하는 게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엄마가 좀 더 고생할 테니 그렇게 힘들고 험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바란단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빨리 돕고 싶은 마음에 원양 어선을 타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양어선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올게요. 이 돈으로 어머니께서 더는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편안하게 지낼 날이 올 거예요. 원양 어선에서의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바다 위에서 일하며 거친 파도와 싸워야 했죠.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쉼 없이 물고기를 잡아야 했고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많았어요. 배 안에서는 늘 물비린내가 가득했고 손에 물집이 잡히는 것은 일상이었죠.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에는 늘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어머니를 돕고자 했어요. 원양 어선에서의 일은 힘들고 위험했지만 어머니를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가족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하지만 둘째 여동생 미진과 막내 남동생 경수는 저와는 달랐어요. 미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계속 졸라댔고 경수는 빈둥대며 현실을 외면했죠. 미진이는 늘 어머니에게 돈을 더 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돈 좀 더 주세요.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나오는데 나만 너무 초라하다고요. 이러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하다고요. 제발 이번 한 번만요. 다음 달부터는 알바해서 쓸게요. 경수도 빈둥대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경수야, 이제 공부도 좀 해야지. 어떻게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니? 이제 고등학생이야. 앞으로 너 미래에 대해 생각은 해봤어? 형 좀 봐. 벌써 어른이 되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돈 번다고 땅 한 번 밟지 못하고 있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엄마는 왜 나를 형하고 비교해요? 엄마가 그렇게 맨날 형만 위하고 나를 형하고 비교하니깐 내가 더 집에 있기 싫은 거라고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왜 나만 뭐라 그래요? 저는 동생들의 이런 태도가 정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렸을 때 동생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조금은 생각 좀 해와. 어머니도 힘드신데 왜 너희들만 생각하니?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어머니가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겠어? 어머니 건강은 걱정도 되지 않니? 그러나 동생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랐음에도 두 사람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죠. 오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힘들어. 오빠가 돈 좀 많이 벌어오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면 곤란하지. 아빠도 안 계신데 오빠가 당연한 역할 하는 게 아니겠어? 저는 동생들의 이러한 태도에 속이 상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저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동생들의 철없는 행동은 언제나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둘째 여동생 미진이는 점점 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남자와 동거를 하며 어머니에게 늘 아쉬운 소리를 했죠. 미진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항상 어머니에게 의존했어요. 미진의 남자친구는 일하지 않고 미진에게 기대어 살았고, 미진이는 그런 남자친구를 떠나지 못하고 남자의 호구 역할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어요. 월세가 부족하다고 어머니께 와선 돈을 좀 구해달라고 말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어머니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진을 타이르셨어요. 미진아, 너도 이제 성인이잖니? 어떻게 그런 놈이랑 그렇게 한심하게 사니? 이제 너 인생이니 너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도대체 한 두 번도 아니고 큰 오빠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어디 큰 돈이 있겠어?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러나 미진이는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큰 오빠 걱정만 해? 내 걱정 좀 하고 도움이나 주세요. 엄마는 내가 길바닥에 쫓겨나도 상관없단 말이야? 한편 막내 남동생 경수는 게임에 빠져 자기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수는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는 것과 게임 속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고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경수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 어머니가 설득도 하고 잔소리도 했지만 경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께 신경질을 내며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왜 이렇게 나만 보면 잔소리야? 이놈의 집구석이 짜증나서 할 일도 못하겠다고. 그만 좀 해. 어머니는 그런 경수를 보며 안타까워했고 어떻게든 경수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길 바라셨지만 경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잘 자라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티셨는데 그건 몰라주고 이렇게 늙어가는 어머니 속을 썩이는 동생들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와 저만이라도 사람답게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때는 어린 나이였는데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렸어요. 자신을 위해 살았던 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원양 어선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에서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고기들과 사투를 벌이며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일상은 지옥 같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제 미래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제가 탔던 배가 조업 성과가 좋을 때는 종종 큰 성과금도 받았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죠. 처음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저는 어머니께 작은 아파트를 사드렸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였어요. 어머니가 그 아파트에 처음 들어서던 날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울컥했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배를 타고 한국에 없는 날이 많아서 돈을 어머니께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한 푼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제 돈을 잘 모아주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꼼꼼히 저축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좋은 위치에 괜찮은 가격으로 제가 장만하면 좋을 아파트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이름으로 구입을 해놓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제가 배에서 내리고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좋았고 햇빛도 잘 드는 포근함과 안락함을 주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앞으로 저도 곧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가슴 속에 가득 찼어요. 이제 나도 이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배를 그만 타기 전에 돈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 다시 배를 타기로 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시작된 것 같은 그때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어느 날 이미 오래전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범수야 하며 저를 반가운 미소로 맞아주실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차가운 시체조차 저는 볼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더 큰 충격은 동생들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자신들이 나눠 가진 후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진과 경수는 저를 배신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몰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빠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어머니 재산을 처리하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이 돈이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볼 수 있어. 어차피 우리 엄마 재산이잖아. 맞아. 형이 알면 난리 나겠지만 우리가 다 처리할 때까지 형은 돌아오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어차피 형은 돈도 많이 벌었고 기술도 좋으니 괜찮을 거야. 저는 배에서 내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동생들의 배신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희생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어머니의 유산이자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에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믿을 수 없는데 동생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저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몇 날 며칠을 보내며 제 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커서
그것을 대응할 어떤 능력과 기력도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느낌에 빠져 있었어요. 동생들은 연락도 되지 않았고, 그들의 악행을 바로잡을 방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동생들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며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까지 잃어버린 지금 저는 정말로 막막한 상태였죠. 급히 지낼 수 있는 원룸을 구해야 했어요. 원룸을 구하는 과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하고 절망스럽기만 했어요. 좁디 좁은 원룸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방 한켠에 짐을 내려놓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도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저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며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범수야,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 너도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 말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어요.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 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더 큰 공허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믿을 수 없는데 동생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동생들도 저도 모두 망가져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범수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일단 병원에 가보자.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정신을 차리고 재산을 찾을 방법도 찾아봐야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저는 처음에는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친구의 설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제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통원 치료가 아닌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 저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제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저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범수 씨, 지금까지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상담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동생들의 배신, 그리고 그들이 재산을 가로채고 사라진 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술에 취해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저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지옥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범수 씨,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이겨내봐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의 대화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저처럼 큰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2명의 환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김 씨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김 씨는 회사의 부도와 함께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의 신뢰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비난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그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빠져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범수 씨, 저는 사업이 망하면서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죠.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매일같이 술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김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한순간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그의 상황은 제 상황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잃고 동생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죠.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이 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부모의 갈등 속에서 자라나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고 결국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의 갈등과 폭력을 경험하며 자랐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여러 번의 가출과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를 통해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방황하며 잘못된 길로 빠졌죠. 저는 항상 다른 사람만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나한테는 어떤 잘못도 없고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도 다른 사람도 절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절 이렇게 만들었던 걸 이곳에서 깨달았어요. 지금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범수 씨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의 배신과 상실감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와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비록 동생들의 배신과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범수야,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 너도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또다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제 재산을 다시 찾고 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제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기로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던 중 저는 동생들의 배신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배를 타며 번 돈과 제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합쳐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범수 씨, 동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생들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형사 고소였습니다. 동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생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동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은행 계좌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이 과정에서 동생들이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동생들은 횡령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민사소송도 준비했어요. 민사소송을 통해 동생들이 불법적으로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변호사는 어머니의 재산이 제 돈으로 구입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범수 씨의 돈으로 구입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 반환 청구를 제기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동생들은 제게 찾아와 울며 애원했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 어머니도 오빠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랄 거야. 형,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형이 아니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잘못했어. 미진이는 뻔뻔하게 가족임을 강조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동생은 없어. 내 앞에 있는 건 내 재산을 빼앗은 범죄자들 뿐이야.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어머니도 이렇게 너희들이 정신 차리는 것을 원하실 거야.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어머니와 나눈 대화 녹취,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어머니가 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법원은 이 증거들을 검토하고 동생들이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범수 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 동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동생들은 법원 명령에 따라 재산을 반환해야 했고,
저는 조금씩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재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숨겨둔 상황이어서 재산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범수 씨, 우리는 이제 동생들이 처분한 재산의 추적과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생들이 재산을 숨겨둔 곳을 찾기 위해 은행 계좌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협력하여 동생들이 재산을 숨겨둔 곳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러 차례의 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 마침내 일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되찾는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산과 제 재산을 지키고 동생들의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모든 재산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 것의 많은 부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어요. 재산의 일부를 되찾은 저는 그동안의 고통과 상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일단 원룸을 떠나 더 나은 거주지를 마련했어요. 비록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로 했어요. 원양 어선을 타던 시절과는 다른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과거의 경험을 살려 작은 수산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어떤 전략으로 회사를 성장시킬지 꼼꼼히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담기고 제 젊음이 담긴 재산을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는 경험의 가르침과 결단력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 조사를 하고 잠재 고객들을 만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회사가 안정되고 나서 저는 회사에서 만난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해주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생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들은 진정으로 반성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자립하여 돈을 잘 벌고 있는 저에게 의지하기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어요. 그들은 제게 사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그들의 속셈을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오빠, 우리가 가족이잖아. 어머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실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나에게 동생은 없어. 내 앞에 있는 건 내 재산을 빼앗은 범죄자들 뿐이야. 나는 다시는 범죄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들의 뻔뻔한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게 의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돕는 대신
차라리 더 의미 있는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을 돕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어요. 지금 많은 청년을 돕지 못하고 있지만 제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되면 더 많은 청년을 돕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그들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대신 느낄 수 있도록 전하고 싶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동생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사실 저도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 선택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사연을 남기니 오랜만에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수 씨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가족의 배신과 상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듣고 다시 일어선 범수 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형제가 남보다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범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수 씨가 동생들을 용서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을 돕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범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사연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관계는 어떤가요? 형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반대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쉼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의 사연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